자, 오늘은 물병 촬영한 걸 가지고 리터칭을 해볼 텐데, 리터칭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두 장의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제 하나는 라벨이 있는 거고, 하나는 라벨을 다 뗀 거죠. 그래서, 어, 라벨이 있는 경우는 라벨을 살려서 리터칭을 하면 될 거고, 라벨이 없는 경우는 라벨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벨이 없는 경우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라벨이 있는 것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 리터칭에 대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금 라벨이 없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라벨이 없는 어, 친구든 있는 친구든 중요한 거는 카메라 로우 파일 프리퍼런스에서 노출 슬라이드를 건드리지 않고 바로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의 노출이 가장 좋은 노출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노출이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노출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노출을 올리게 되거나 혹은 노출을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진에서 화질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을 올리게 되면 섀도우 부분에 노이즈가 발생할 거고요. 노출을 내리게 되면 노출을 조정하게 돼서 또 올리게 되면 섀도우 부분에 노이즈가 생길 거고, 노출을 언더로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깨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오픈하는 걸로 가시면 될 거고, 컬러 스페이스는 만약에 여러분이 인쇄를 깔 거면 어도브 RGB나 프로프트 RGB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인쇄가 아니고 웹용으로 쓰시게 된다면 sRGB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 제가 보면은 여기 로고와 관련된 PNG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건 PNG 파일을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을 가지고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라벨을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라벨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벨은 제가 물론 이제 만약에 업체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라벨을 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은 검색을 통해서 라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저도 찾은 건데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UMANG SAM 예를 들면 삼성을 검색을 하면 삼성과 관련된 이렇게 로고들, 다양한 로고들이 뜨고요. 삼성 라이온즈 것도 뜨죠. 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작업했던 여기에도 검색을 하면 좀 페리의 이미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뜬 이미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라벨을 찾는 데 상당히 좋은 사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라벨까지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이제 바로 작업을 좀 볼 텐데 우선 몇 가지 좀 배워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가져가야 될 부분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네, 라벨도 같이 보시고 가져가 봐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선 노출은 좀 정확히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라벨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라벨을 어떻게 붙여 넣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노출 조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림들 조정하는 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라벨을 보통 이제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물론
집어넣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이런 왜곡이 생긴다는 단점을 극복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제어를 해볼 텐데, 제어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쪽 일정 부분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한 영역에 대해서 물론 선택은 select transform selection을 통해서 좀 미세 조정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시고 조정된 부분을 select, save selection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ave selection 하시게 되면 이름은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뭐 이름을 쓰셔도 되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 선택한 부분이 셀렉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파일 edit contents aware sql tree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기에서 프로텍트 부분에 알파 1 채널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그 채널이 선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으로 밀었을 경우에 비교적 자, 안으로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비교적 밑에 채널이 켜져 있어서 좀 구분이 안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됐죠? 나머지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아랫부분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 제가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밀어서 작업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자, before and after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툴이라는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라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서 edit, transform, 워브를 이용하는 거죠. 워브를 이용한다는 거는 워브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모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물병의 형태에서 이런 약간 이런 형태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좀 과하게 됐기 때문에 커스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각각의 코너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코너 부분의 모형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줌 툴을 이용을 커맨드 플러스나 컨트롤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가까이 가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맞춰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잡아가는데 그럼 라벨을 이렇게 따서 가지고 오는 것과 차이점은 뭐냐면 라벨을 따서 가지고 오시면 라벨이 엄청나게 선명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라벨을 촬영으로 들어가면은 라벨의 어떤 그 낫 같은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쇄를 해서 라벨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 라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깨끗하지 못함? 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원 라벨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비교적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100%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깨끗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런 라벨 부분이. 하지만 그런 장점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팅 바가 이렇게 직접 들어간 게 보인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장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PSD 작업한 거를 이용해서 같이 좀 더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많이 완벽하게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만 좀 몇 가지 좀 찝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로는 네, 여기서 시작한 거고요. 첫 번째는 리터칭을 할 때 리터칭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게 정확히 수직 수평이 맞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살짝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런 삐뚤어진 부분들을 항상 꼼꼼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보시면 왼쪽 부분이 조금, 오른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볼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작업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병은 우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 이미지가 얼마만큼 예쁘고 멋있고 깔끔하게 나오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밑부분 보면은 약간 이제 우둘두둘한 원래 이제 이런 병에 라벨이나 이런 그 표시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최종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터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워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네. 그냥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에 대한 것이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뒤에 이런 라인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부분이죠. 이게 첫 번째 좀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닦아줘야겠다라는 작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라이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면 이제 밝고 어두운 부분들을 조정해서 집어넣고 빼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라이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물론 선택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트랜스폼 셀렉션이 가능했던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커브나 레벨을 통해서 여기부터 커브 많이 쓰죠. 그래서 커브를 통해서 노출을 농도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버튼을 이용해서 패더 값을 좀 조정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빛을 넣어주는 방법은 지금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라이트바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트바의 느낌을 지금 뭐 240, 240, 250, 240, 240. 자, 이렇게 240, 240, 240을 치게 되면 중성색의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의 톤이 가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퓨어 화이트죠 밑에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입문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만들어졌냐면 그라데이션 툴이 다시 여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서를 만들었고 123이 나왔네요. 240. 자, 이렇게 만들면 240부터 있는 하이라이트가 약간 디테일이 약간 있는 정도의 거죠. 자, 이거는 좀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라이트바의 느낌을 좀 줄여주시고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거를 블러를 줄 수 있습니다.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그러면 가우시안 블러의 느낌이 약하게 돼 있으면 좀 더 선명한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좀 덜 올라가다 보면 네. 자, 이런 형태의 빛의 느낌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빛은 우리가 트랜스폼이 되는 빛이고요. 그렇죠? 트랜스폼이 되는 빛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은 edit, transform, warp이 되는 빛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빛의 느낌을 어떻게 해요? 특정한 느낌이나 모양으로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before and after로 내가 빛을 조정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오페시티나 이런 것들 좀 줄여서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빛을 넣거나 혹은 빼어줄 수도 있습니다. 줄여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어떤 느낌을 살리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섀도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섀도우가 약간 높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약간 정도는 섀도우를 올려주는 작업을 병행을 하고요. 위에 보신 작업들은 사실은 다 동일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작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라벨 작업했던 것들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물론 라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라벨 작업 위에다가 당연히 섀도우라든가 라이팅 바를 만들어주는 작업들, 그래서 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은 꾸준히 좀 해야 된다 라고 봐야죠. 왜냐면 이게 라인이 연결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와 연결되는 경우죠. 물론 뭐 이것도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잘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라인이 살짝 이렇게 있으면 이게 초점이 더 맞아 보이고 선명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역광 촬영하게 되면 이쪽 부분 라인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라인을 만들어주면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라인 만드는 걸 한번 해볼 텐데,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다 따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에 스트로크를 넣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처럼 일정 부분만 따서 그 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따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펜툴로 만약에 일정 부분, 내가 이쪽 부분에 라인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에 부분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영역이 있을 거고요. 이 선택한 영역에는 선택한 영역이 있고요. 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는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워킹 패스를 선택하고 이 영역을 컨트롤 J로 복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복사한 영역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 라인에 스트로크를 만들어 넣는 거죠. X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넣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넣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색과 가까운 색, 최대한 가까운 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컬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색과 좀 어울릴 법한 색깔들,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색깔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라인은 한 1 정도, 그리고 오페시티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이 됐구나 라고 판단되는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OK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버튼을 이용해서 검정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샤프한 브러쉬를 써야겠네요. 자, 뭐 어떤 원리를 쓰셔도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 어떤 원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라인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거죠. before and after를 보시면 이 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에 대해서 라인을 만들어주면 비교적 더 선명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리터칭입니다. 이걸 사진의 개념으로 너무 이렇게 좀 원본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리터칭의 개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마지막에 그려낼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